HLB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제 허위 공시 혐의를 받으면서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에 장중 하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좀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근데 오후 2시에 진양곤 회장이 직접 유튜브에 나와서 해명을 했는데 다시 주가는 급락을 했어요. 정말.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HLB는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우선은 던지자라고 하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된 것 같아요.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항암 치료제에 대한 허위 공시 관련 의혹이 나왔습니다. 의혹이 확정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기업 가치를 크게 훼손시킬 수 있을 만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P-value라고 하는 한 가지 척도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0.005 이하가 되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하는데 이 결과값이 조금씩 변할 수는 있어요. 이유는 변수를 어떤 것으로 넣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추후 해당 동사가 어떠한 변수를 넣고 데이터 결과값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로는 이제 CEO의 역할인 거죠. 사실 지난 2019년 6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말 그대로 실패로 끝이 나면서 이틀 연속 HLB 같은 경우 거의 하한가에 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회사의 대표가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 경제 방송사와 KBS나 MBC와 같은 언론에 바로 얼굴을 내비쳤죠. 그리고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회사는 이러이러하고 이번 사안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상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거나 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CEO들이 대다수 숨죠. 대표적으로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그 분식 회계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와 관련된 해명이나 그런 것이 없었던 것에 반해 HLB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유튜브라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신이 직접 이야기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월등히 그리고 더 뛰어난 정보력을 토대로 이야기를 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의 주가는 당장 회복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추후 이 리보세라닙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다면 그래도 회복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특정 파이프라인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죠. HLB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리보세라닙이라고 하는 한 가지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가 형성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이번에 하락을 또 충분히 많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선은 조금 더 지켜보시고요. 진양곤 회장이 어떠한 이야기를 또 시장에 메시지를 던지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이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종목을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는 분이 있다면 우선은 자제하세요. 당장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어제였죠. 장 초반에 크게 밀린 이후로 움직임이 조금 나왔습니다.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 그걸 다시 밀어버렸잖아요. 그만큼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인 만큼 HLB는 가급적이면 우선 조금은 멀리 하자라고 보여지고, 제약 바이오 쪽이 지금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다르게 잘 가고 있는 섹터에 있던 종목들이 많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제약 바이오는 지금은 우선은 잠시 배제하고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진양곤 회장이 나와서 해명을 한 것이 실패라는 미팅 당시 실패라는 표현이 있었던 건 맞지만 통계적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라는 거지 임상에 실패했다는 게 아니다 라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러한 점에서 이제 전문가님은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그럼 일단은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지금은 우선은 보유를 하는 게 맞겠죠. 사실 손실이 뭐 30%가 났는데 네. 지금 비중을 줄이거나 손절 처리를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회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주가도 회복시키고 기업의 가치를 크게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를 하면서 좀 기다려보시고 신규 진입은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뭐 코스닥은 대부분이 제약 바이오주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지금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섹터를 보는 게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전문가님. 앞서도 중소형주로 이제는 좀 관심을 돌리셔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시장에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는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나 IT가 그래도 좋을 거라고 네. 봐요. 다른 이유는 아니고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핵심 사업군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가야지 시장이 잘 갈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크게 조정을 조금 받았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잘 가는 종목을 좀 타는 게 말 그대로 대마불사라고 하는 이름 아래 잘 가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반도체 시장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있고 좋은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반도체주 위주로 살펴보자라고 또 전략을 설명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는 비트코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뭐 가파른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이제 개당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전문가님? 저는 지금 수준보다 월등히 더 갈 거라고 봐요. 그래요. 이게 시간 순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난해 한 11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다시 3,000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만 해도 야 정말 많이 오른 것 아닌가 싶었는데 2주 만에 4,000달러를 돌파를 해요. 그리고 나서 한번 크게 출렁였죠. 이유가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니 옐런 의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통화가 가지고 있는 이 신뢰도가 없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급락이 되었는데 오히려 그 급락 이후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반등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5만 달러까지 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재화의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이 이 통화가 가지고 있는 신뢰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유동성 때문이었는지 그걸 조금 고려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철저하게 유동성이라고 보여지고 또 투기 거래죠. 투기 거래가 너무나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이 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결코 여기에서 꺾이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얼마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이 결코 고가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투자 시장, 예를 들면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현재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잘 가고 있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결코 줄어든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이 비트코인 가격 또한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쉬운 게 있다면 비트코인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왜요? 가장 좋은 건 차라리 비트코인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우선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주식시장에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ETF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자금을 유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종목 비덴트 한번 볼 건데 비덴트 같은 경우 지금 9,640원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른다라는 가정 아래 저는 1월 10일 기록한 12,050원대는 무난하게 돌파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있죠.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흐름이 조금씩 개선되는 것 같고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11월 24일 기록한 6,540원 이 가격대도 무난하게 저는 다 돌파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의 해당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하나의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중을 조금 낮게 잡고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면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 급등 테슬라가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이후로 주류 기업들, 금융사들도 대거 투자 대열에 합류를 하면서 가격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도 괜찮겠지만 사실 좀 두렵긴 하죠.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주도 찾아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비덴트랑 우리기술 투자 두 종목을 짚어주셨습니다. 비덴트 같은 경우는 전고점 12,050원까지 비트코인 가격 급등세가 이어진다면 터치 충분히 가능하다 보셨고 우리기술 투자 역시나 전고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점 짚어드렸기 때문에 많은 비중은 조금 무리고 좀 적당한 비중으로 해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도 앞으로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희망투자연구소 이청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